국내 해외 해가지고 지금 100군데가 넘는 방송사, 채널, 플랫폼들에 소개가 된 상당히 글로벌하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입니다. 구독자가 지금 700만 명을 넘었고요. 하루에 1000에서 2000만 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주,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조건 저한테 첫 마디가 캐대언이었어요. K-pop 데몬 헌터스를 우리 애가 하도 많이 틀어가지고 내가 귀에 못이 박혔다. 내가 주제가를 내가 외워버렸다. 캐대언으로 인해서 그 반사광이 다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거. 올해는 확실히 코리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코리아 거 좋아 보이는데, 코리아 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캐대언의 효과가 지금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눈들이 많이 달라졌다. 한국 이 콘텐츠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진 거라서 캐대언이 상당히 그거를 해냈다. 오늘은 조동환 선호앤 컴퍼니 이사님을 모시고 함께 해외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회사 중에서도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선호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략기획팀장 겸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맡는 업무는 해외 비즈니스,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획, 또 사업 기획, 또 애니메이션 해외 세일즈 이런 쪽으로 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계신 선우앤 컴퍼니에서 반짝반짝 달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극장판으로 현재 CGV에서 상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간단하게 인터뷰 전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달림이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런칭한 작품으로 원작 완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팔리고 있는 이제 달림이라고 하는 한국의 3대 빅돌, 이 여아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그 완구 회사하고 같이 공동 제작으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현재까지 2개 시즌을 만들어가지고 KBS에서 런칭을 했고요. 국내 그리고 해외 해가지고 지금 100군데가 넘는 방송사, 그 다음에 채널, 플랫폼들에 소개가 된 상당히 글로벌하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구독자가 지금 700만 명을 넘었고요. 하루에 한 1000에서 2000만 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유튜브에서 아주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이사님, K-pop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엄청나게 데이트했다고 하는데 한국 내에서는 그 정도인가? 우리가 느끼기엔 그 정도인가? 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현업에서 느끼시기에 캐대언 이전과 이후 좀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뉴스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해외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정도였는데, 제가 10월에 프랑스 깐느에서 벌어지는 이제 밉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이벤트를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방송 마켓이고 1년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든 이 방송 미디어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마켓인데, 거기에 가면 뭐 전 세계 모든 메이저 회사들도 다 있고, 뭐 디즈니, 넷플릭스, 뭐 유니버설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뭐 일반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도 와가지고 다 이 자기네 콘텐츠 사고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해외 모든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저도 한 100개 넘는 미팅을 좀 하고 왔는데, 특히나 미주,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조건 저한테 첫 마디가 캐대언이었어요. K-pop 데몬 헌터스를 우리 애가 하도 많이 틀어가지고 내가 귀에 못이 박혔다. 내가 주제가를 내가 외워버렸다. 지금 그때가 이제 10월 중순이었으니까 10월 말에 할로윈 코스튬 구하느라고 아주 그냥 고생이다,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고, 물론 이제 걔네들도 다 알고 있어요. 캐대언은 넷플릭스라는 미국 회사가 만든 거고, 제작은 소니 픽처스, 물론 이제 일본계 회사긴 합니다만, 그리고 실제 제작은 캐나다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한국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용한 거긴 한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영화로 캐대언으로 인해서 그 반사광이 다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매해 그 밉컴에 참여를 하는데, 이전에는 한국 가면 한국은 이제 변방이고 애니메이션에서 사실 메이저 나라는 좀 아니잖아요. 그런 좀 서름이 좀 있었어요.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지도 않고, 한국 작품이라고 하면 알았어 하고서는 미주 유럽 거 좀 먼저 좀 바이어들이 고려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코리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작품이더라도 색안경을 이렇게 끼고 이제 보게 되니까 코리아 거 좋아 보이는데, 코리아 거 언제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밉컴에서 신작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신작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발표회 바이어가 160명 넘게 왔어요.
상당히 열띠게 이제 반응을 해줬고, 이 이후에 한 10군데가 넘게 회사가 우리하고 좀 상의 좀 하자. 우리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지금 그들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전에 없었거든요. 전에는 아예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아, 진짜? 한국 애니메이션을 런칭하는 기획안을 발표한다. 별로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요번에. 그리고 자기가 논의하고 싶다 하고서는 팔로우업을 막 요청을 하고 하는 게 전에는 상당히 보기 드물었던 그런 광경이어서 상당히 캐대언의 효과가 지금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눈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게 현장에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업계에서는 진짜 하늘이 도왔다는 얘기를 해요. 네. 전에는 사실은 아무리 뭐 작품이 좋고 흥행 가능성이 있어도 아예 관심도 없고 만나주지 않고 투자가 없으면 아예 성공의 가능성이 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국가 브랜드 이미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노래는 똑같은 노래였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케이팝이라는 게 각광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 케이팝 아이돌 스타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비아이돌 그룹들까지 또는 가수들까지 찾아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영상 보고 즐기고 하는 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진 거거든요. 한국 이 콘텐츠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동일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대언이 상당히 그거를 해냈다. 저희로서는 여튼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저희 시청자분 저도 그런데 뭐 그 분석 영상을 보면 캐대언이 뭐 잘한 점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업계 전문가분들은 이게 왜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캐대언을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제작했다. 네. 절대 이렇게 성공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캐대언은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이 서구권에서 생각하는 지금까지 쌓아온 K-팝, K-드라마, K-뷰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제가 이런 말 써서 되게 죄송합니다만 약간 판타지가 있어요. 그 판타지를 아주 쫙 건드렸어요. 근데 그 판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서구권의 약간 안티테제로 지금 현재 얘네들이 이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 문화적인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안티테제적인 요소로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향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좀 그렇지만 뭔가 한국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건데 그동안 여러 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드라마를 통해서 또 케이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되게 선망하고 있는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한 군데를 탁 깨뚫은 그런 작품이라고 봐요. 거기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보면 특히 이제 많은 이 리뷰들이나 아니면 뭐 영상의 그 리플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게 여성상을 그동안 헐리우드에서 또는 디즈니에서 그리지 못했던 본인들이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는 여성상을 만들어줬다. 왜 미국이나 왜 헐리우드는 이런 걸 못 만드냐. PC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워크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사회 전반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무관한 다른 포지셔닝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했던 거죠.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었던 캐릭터들이 이런 캐릭터들이고 내가 너무나도 이들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 그려내는 이야기가 너무나 좋고 또 한국의 문화, 전통 문화도 등장을 하게 되고 K-팝이 또 아주 절묘하게 들어갔고 매우 퀄리티 있게 K-팝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얘네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좀 어렵고 서구권에서 바라고 원하는 어떤 코리아 콘텐츠의 이미지를 상당히 잘 차용한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스토리도 약간 좀 엉성하고 솔직히 캐릭터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하거든요. 물론 애니메이션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긴 했지만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장점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번에 진짜 대폭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화를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평론가 분이신데 이제 순수하게 영화 관점으로 보셨을 때 어떤 약간 부족하거나 본인들끼리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하셨다가 너무 흥행해 버리니까 이제 욕을 많이 먹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분이 정확하게 보신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보는 어떤
부분하고 대중적인 흥행성은 사실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 찍다 보면은 오늘 조금 이게 질문이 약간 아주 전문적이진 않은 것 같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대중적으로 잘 먹히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마침 가려울 때 그걸 긁어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캐디언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딱 나오게 했다. 그리고 이 감독님께서 여자분이신데 한국계시고 네. 그래서 한국계이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스토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걸 관철시켜가지고 스토리 담아낸 것도 상당히 그분의 의지가 되게 대단했던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원하는 그런 코리안적인 스토리를 담을 수 있게 스튜디오에서도 허락을 하고 넷플릭스에서도 투자를 하고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사회 저변에 코리안 컬처 오케이라고 하는 그런 저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했지. 아마 캐디언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왔다. 절대 이렇게 성공 못 해요. 지금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좀 재밌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한국 영화나 드라마, 케이팝 혹은 어떤 우리나라 국력 신장 같은 대외적인 이미지 등등이 다 쌓여서 이게 기반이 됐을 때도 감독님께서 절묘하게 그 부분을 또 지금 시대에 맞게 잘 만드셔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아주 절묘하게 운세가 이게 잘 맞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타이밍적으로도 이게 되게 맞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캐데어는 지금 현재의 한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뭐랄까 표상이랄까 또는 우리의 어떤 이 거울을 보여주는 거울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표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되게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캐데온 보다 보니까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또 저도 애가 어리니까 봤는데 캐데온을 볼 때는 이게 속도감이 엄청났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막 넋을 잃고 쇼츠 보듯이 봤는데 그거보다 디즈니 영화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맞아요. 특히 처음 키고 이제 막 시작하고 한 10분 동안 캐데어는 막 설명도 재밌게 슉슉슉 지나가고 막 바로 들어가는 느낌이 이거는 막 한참 걸리니까. 근데 이게 과거와 지금 좀 시청자들 좀 어린이 대상들도 좀 옛날에 비해서는 뭔가 빠르고 뭔가 직접적인 자극적인 걸 원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예,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 이게 요즘 이 미디어 소비 환경 자체가 옛날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다 TV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TV에서 틀어주는 거 그냥 이제 앉아서 보고 프로그램 시간대에 맞춰서 앉아서 보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수동적인 소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소비 행위를 하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애들한테 이제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뭐 패드를 주게 되면 자기가 찾아서 보지 원하는 거 찾아서 보게 되고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이제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걸 적극적으로 찾고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적극적으로 안 보고 하는 이 호불호가 명확해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연령대 이상의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어린이는 되게 유아형, 되게 착하고 귀엽고 되게 좀 안정적이고 움직임도 좀 천천히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지루해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이 정도 스토리에 이 정도 캐릭터에 이 정도 느낌의 애니메이팅 움직임이면 한 4세에서 6세 였는데 요즘은 동일한 걸 가지고 한 2, 4세를 대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4세, 6세는 좀 더 성숙한 그런 내용들, 좀 더 복잡한 내용들.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들어 저희 반짝반짝 달림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특히 저희 쇼츠들이 되게 잘 나가거든요. 지금 달림이 쇼츠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거는 거의 한 8억 뷰, 9억 뷰 이렇게 올라가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반짝반짝 달림이가 뮤지컬 애니메이션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많고 이제 춤추는 장면들도 많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쇼츠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같이 따라 부르고 할 수 있는 걸 좋아할 거야 생각해서 올렸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애니메이션 중간중간에 주요 씬들을 편집을 해서 넣어보니까 그런 쇼츠들이 잘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씬들이 잘 되냐. 갈등 씬, 예를 들어서 형제 간의 갈등, 또는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하고 갈등, 그런 갈등 드라마, 그리고 개인의 좌절,
그리고 좌절로 인해 가지고 애가 막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 이런 것들이 3,000뷰, 5,000뷰, 1억 뷰씩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 생각하면 안 된다. 애들도 상당히 그런 복잡한 그런 감정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고차원적인 갈등 관계와 그게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인다. 뷰스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보는 눈이 높다.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K-pop 데몬헌터스의 매기강 감독님께서는 이게 성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연령층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라든가 어떤 본인의 정체성이라든가 그 문제 해결,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유아용,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복잡하다는 깊이 있는 내용을 자기 자아를 성찰하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근데 애들은 어른이 이해하는 것만큼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애들 수준으로 애들 차원에서 그래도 얘가 괴로워하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따라갈 수 있는 정도 스토리가 꼭, 그리고 아이들이 그 정도 그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작 현장에서 늘 느끼는 거는, 상당히 겸손해야겠다, 항상. 아이들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애들은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진짜 이제 스토리 같은 거 짜고 할 때 저희는 이제 스토리 제작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프로듀서, 작가, 감독, 투자자 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5-6명이 이렇게 논의를 해요. 그럼 어른들이 막 있는지 없는지를 막 짜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내놓으면 이제 4세, 6세, 7세 아이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니까. 네, 아이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게 또 캐대언 성공 이전부터 미국의 디즈니나 일본의 소니 픽처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성공했던 애니메이션에서 한국인 스태프들이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예를 들면 디즈니의 우리가 늘 많이 봤던 캐릭터도 한국인이 사실은 만든 거다. 작업자가 한국인이라는 얘기죠. 기획을 하거나 작화를 제작하는 등 광범위하게 한국인 분들이, 업체들이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이 좁은 땅덩어리 천재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왜 이렇게 손기술이 있는 사람들 되게 많고, 한국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디즈니나 픽사나 헐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 가가지고 주요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실제로 제작 스텝으로. 제가 아는 지인분도 미국에서 10년간 감독 생활을 하고서 돌아오셨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얘기 들은 거예요. 자기가 한창 감독 생활할 때 매기강 감독, 이 캐디언 감독이 완전 막내여가지고, 감독님 이거 좀 가르쳐줘요.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아니, 자기가 막내를 취급하는데 또 어린 동생이었는데, 어느새 벌써 캐디언 감독이 돼가지고 데뷔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만나서 얘기 들은 건데, 예. 한국에 있는 이 유능한 사람이 되게 많고, 여러분들 웬만한 헐리우드 프로덕션 애니메이션의 뒤에 크레딧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심하게 잘 보세요. 의외로 한국식 이름 되게 많이 눈에 띄어요. 전 세계에 이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많은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2부에서 이어서 이사님께서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 어떻게 좀 이제 투신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AI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린데 애니메이션 쪽에도 이런 영향이 좀 있는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